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입니다. 그로부터 80년, 미국은 단 한 번도 외국 조선소에 군함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그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동맹의 힘이 필요합니다. 80년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 순간, 그 이면에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늘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양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을 때, 그때 그 공장 굴뚝 연기가 멈추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굴뚝이 꺼진 자리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2025년 3월, 미국 해군정보국이 기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중국의 조선 생산 능력은 현재 미국의 232배에 달한다. 미국은 기존 함정의 유지보수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32배. 그 숫자가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쌓아둔 나라, 연간 국방 예산이 900조 원을 넘는 나라, 그 나라가 배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3년 만에 항공모함 100척을 만들었습니다. 그 생산력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서서히 조선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싸게 만들어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했으니까요.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용접공들은 공장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일부 미국 조선소는 현재도 2차 세계대전 이전 장비를 가동 중이다. 2024년,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인도한 숫자 단 3척이었습니다. 같은 해 중국은 구축함과 후위함을 15척 완공했습니다. 2025년에는 20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새 배를 만들어야 할 때, 미국은 그 기초 체력을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이탈리아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건조가 3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결국 2척만 만들고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보다 건조비가 6배 비싸고 건조기간은 7배 느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1998년 한국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원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조선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다투던 대우조선 해안. 직원들은 연봉을 반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거제도 거리에는 퇴직증 하나 손에 든 중년 남성들이 찬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박 수주 단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중국이 훨씬 싸게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00년,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주국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 나온 시점에 한국 조선소 경영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단가 경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배, LNG 운반선, 급지 쇄빙선, 부유식 LNG 생산 설비, FLNG,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배들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설계 오차가 수 밀리미터라도 생기면 폭발합니다. 원조기간이 4년에서 5년씩 걸립니다. 중국이 카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투자비가 수조 원이 들었습니다. 수주가 없어 놀리는 도크가 생겼습니다. 2010년대 초반, 조선 3사는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수만 개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경영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눈앞의 수주라도 따내기 위해 단가를 낮추겠습니까? 아니면 수년의 적자를 버티면서 아무도 못 만드는 기술에 올인하겠습니까?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선에서는 포탄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이마스 로켓,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수만 발, 수천 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미국의 재고가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동까지 동시에 불붙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이마스 로켓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루에 수십 발씩 소모됩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호환되는 무기 체계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품질도 입증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2025년 시프리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순위 4위. 2020년에는 10위였습니다. 5년 만에 4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네이토 회원국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 놀랍습니다. 점유율 8.6%. 미국 다음으로 단독 2위입니다. 2024년에는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다로 넘어갑니다. 무기가 아니라 배입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전쟁에서 친다. 그 말을 한 직후 미국이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 양국이 합의한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우리 돈 408조 원입니다. 그중 조선업 협력에만 배정된 금액 1,500억 달러, 한화 약 217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8일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름은 한미-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협력의 코드명은 더 직접적입니다.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80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아무도 몰랐던 진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가 봅니다. IMF 때 한국조선소가 문을 닫던 그 시절, 거제도, 울산, 목포, 그 공장 굴뚝 앞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고개를 숙인 그 아버지들, 그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만들던 그 배가, 자신들이 갈고 닦던 그 기술이 언젠가 세계 최강국이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게 될 줄. 와신상담. 이 말이 한국조선업의 2000년대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 한 해에만 선박수주 181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은 1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군함 건조를 위한 추가 투자로 50억 달러, 7조 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팅턴 인걸스, 미국 유일의 항공모함 건조 조선소입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회사가 2025년 4월 HD 현대중공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 미국 항공모함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 조선소에게 기술을 배우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조선소 퇴직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IMF 때 회사에서 짐 싸서 나오던 날, 그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이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군함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가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에 올인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크 안에서 용접봉을 잡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의 8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바다를 누가 지키느냐가 세계 질서를 결정합니다. 미국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동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양 패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그 답은 동맹국과의 협력에 있다. 동맹국. 그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2026년 미국 해군은 차세대 전함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척. 총 예산 435억 달러, 약 64조 원. 그 계획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모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4조 원짜리 군함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소가 파트너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는 워싱턴 DC에 설립 중입니다. 하나오션, HD 현대, 삼성중공업이 미국 현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거제도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이제 워싱턴 DC의 회의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을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의 조선 생산 능력은 중국의 232분의 1. 그 위기가 한국에게 역대 최대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1998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 최강국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묵묵히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 언젠가 반드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가 담긴 화면 왼쪽 아래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도크 안에서 용접봉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 이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이 이 기회를 살리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돌려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30년을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